네, 개인기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해야 할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께서는 시장 한 줄 평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4분기 호실적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는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양상 보이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을 하고 있죠. 현대로템에 이어서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호실적 발표,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에 원래 이제 세론이 나오던 것들이 이제 좀 바뀌는 분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어디가 주도 섹터다라고 하기 좀 뭐하게 좀 어제 많이 빠졌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급등을 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이제 엔터라든지 게임주들의 반등도 좀 눈여겨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관세라든지 딥시크 관련된 충격은 점차 시장에서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고, 트럼프발 관세 이슈는 여전히 협상용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제 나오면서 전반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현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미약하지만 오랜만에 선물을 아침부터 좀 과하게 사면서 오늘 한 4,500억 이상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트럼프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서 흔들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전히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기대감이 좀 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테마 장세와 실적 장세가 동시에 좀 이어지는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마와 실적. 네, 시장의 이제 자금이 어떠한 새로운 신기술에 좀 집중이 되고 있어서 테마성 움직임에도 주목을 해야 하고,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또 호실적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김성훈 이사께서는 시장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네.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사지 않는 이유는 안 좋아서라기보다는요. 일단 환율 이슈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제 그런 개별주 종목 장세, 테마 장세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동시에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에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한 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이 어제부터 약간 좀 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1%대, 물론 그 상승률은 약하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제도 보시다시피 좀 다른 종목들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어떤 그림이 나온다라면은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는 레거시 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 때 1분기 말 정도의 관련 내용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3월 정도에 또 엔비디아와 좋은 긍정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지 여부도 한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주가 반응이 심상치는 않고, 그런 흐름들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전략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께서는 시장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 동향들을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보합 내지 하락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의 수보다 조금 더 많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섹터가 대체적으로 좀 강하지만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면 호실적 내지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전반적인 섹터가 좀 강한 흐름처럼 보여지는 착시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 기조에 관련된 희비는 명확한 수급으로 좀 엇갈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물가 지표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여기도에서는 연준 의장의 청문회 보고서 같은 그런 어떤 금리 인하의 경로 부분들이 수급적인 어떤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상호관세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아직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에 현재 좀 제한적인 영향으로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단기간의 변동성 내지는 수급 불확실성의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영훈 과장께서는 시장 어느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개별주에 주목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역시나 개별주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제 중소형주들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대부분 공통점이 이제 4분기 이제 호실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기산텔레콤이라든지 오늘 급등하고 있는, 그리고 SK그룹
집주 가운데서 SK 이터닉스라든지 그리고 뭐 SK D&D라든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이번 4분기에 작년 4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수급이 이런 실적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다양한 종목들 살펴봐야 하는 오늘 장세입니다. 잠시 후에 종목별 대응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공포에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오후 들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상승에 조금 더 탄력을 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호실적 업종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75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어떤 테마 업종이 상승폭을 겨내고 있는지 시장 전광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실적 테마에서는 방산과 조선, 태양광 순으로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장기 테마에서는 양자모, SOFC, 엔터 업종이 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 테마에서는 정치 테마와 스페이스X, 조선 기자재주가 보이고요. 업종상에선 방산과 조선, 전기전자와 화학 순으로 상위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장기 테마의 상위권에 위치한 양자암호 관련주 보겠습니다. 일본의 연구팀이 기존보다 1000배나 빠른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양자 기술에 약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 QSI와 ALT,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파이버 프로 등이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실적 소식을 알린 데 더해 정부가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방산 관련주들에도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조치에 경계하면서 관세 무풍지대 업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점도 방산주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증권 태윤선 연구원은 관세 전쟁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업종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AI 관련 소프트웨어나 엔터, 로봇과 항공, 우주, 방산업종 등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7%대, 또 MNC 솔루션 9%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엔터주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보는 산업은 유사한 품질과 성능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 아티스트는 대체가 불가능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엔터 업종은 관세 무풍지대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중국 경기부양책도 엔터 업계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는 가운데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한령 해제에 관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투자 심리를 몰고 있습니다. 현재 엔터주 가운데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4%대, 그리고 큐브엔터도 4%, 하이브도 2.7%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관세 전쟁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된 조선과 원전주도 오늘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특히나 관세 무풍지대로 부각된 업종들의 상승이 오후장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섹터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가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주목을 받는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용히 신고가를 달리는 쪽 파마 리서치,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에도 사실은 수급이 아주 탄탄하고 견조하게 우상향 곡선을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머니까지 지금 사로잡으면서 중동 국가도 국내에 이 미용 의료기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뭐 K-뷰티 관련돼서 이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미용 의료기기인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중동 쪽에서 러브콜 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이제 국민소득이 높은 쪽에서는 피부 미용에 대한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뭐 화장품부터 비롯해서 지금 미용 의료기기, 거기에 이제 병의원들의 급에 들어가고 있는 이제 에스테틱 관련된 의료기기들도 잘 하고 있는 중인데, 뭐 가장 대장주인 클래시스는 오늘 좀 밀리고 있지만, 뭐 레이저 옵틱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가고, 라메디틱 9%, 뭐 APR 같은 경우 이제 한 6%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 APR과 또 파마 리서치도 오늘 또 이제 신고가를 냈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리쥬란 힐러라는 이제 아주 히트 상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도 일단 잘 적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업계의 평이고요. 아직 미국 진출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적이면 미국 진출까지 된다라고 하면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여전히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파마 리서치 이외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APR인데,
상장 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엔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는 이제 병의원 쪽도 여전히 좀 확대되고 있고 병의원 쪽은 의료기기가 보급되고 그다음에 소모품이 많이 이제 판매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이 병의원을 가시는 분들이 또 매일 병의원을 갈 수가 없죠. 에스테틱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홈케어가 굉장히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좀 가정용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부분에서는 APR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화답하듯이 이제 지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APR도 여전히 성장세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 좀 주목해 보시고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섹터는 좀 꾸준히 생각보다 좀 다이내믹하진 않을 수 있지만 실적을 밟고 올라가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미용 의료 기기, 이 가정용 기기 같은 경우에 저희도 집에서 한번 사용을 게을러서 잘 못해서 그렇지 집에 한 3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는 것이 이제 미국 같은 지역에 피부과를 한 번 가려면 그 비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미용 기기를 사자라는 심리가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또 업계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실적으로 잘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APR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장중 신고가 경신이 됐지만 이 고점 부담으로 매매 공방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회로 시장에서 이제 풀이해 주셨고요.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쪽 체크해봤고 다음은 방산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가 많죠. 방산 쪽에 호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폴란드로의 방산 수출 증가, 환율 수혜, 반복 생산에 따른 이익 극대화, 그래서 이제 호실적, 호수출, 강달러 수혜, 삼박자가 어우러진 섹터인데 이 문제는 주가 수준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대응 전략이 갈릴 것 같은데 김성훈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가 수준만 놓고 보면은 이제 신규 접근의 경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이번에 현대 로템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죠. 결국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재평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특징이 우리나라 이제 국내 방사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은 한 자릿수의 영업 이익률밖에 기록을 못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주로서 변신을 이제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거의 30%대 중반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대로템이 한번 슈팅이 나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제외했을 때 오로지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은 엄청난 실적을 보여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 쌓아놓은 수주 잔고가 있죠. 그렇다면은 그 수주 잔고가 앞으로 지금의 어떤 영업 이익률을 따박따박 보여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라면은 지금의 주가의 어떤 상승의 흐름들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참 아쉬운 게 이제 이거죠. 여기서 얼마나 더 룸을 업사이드를 열어놓고 볼 수 있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신규 접근을 이제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만은 일단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흐름 추이를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대응을 하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이오 한번 갈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크고 무거운 종목이 뭐 연일 상승 행진입니다. 하루 쉬었다가 뭐 이틀 오르고 이런 패턴이죠. 신고가 랠리고 바이오텍 기업에서도 이제 속속 기술 계약 체결 소식, 뭐 기술 이전 계약 소식 등등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영인 대표께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네.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들은 이 금리 인하의 경로와 좀 맞물리면서 사실 수급적으로는 좀 정체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뭐 관세 리스크가 좀 재부각되면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감도 더해지고 있고 여기서는 뭐 금리 인하의 어떤 경로가 더욱더 좀 외파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계속해서 어떤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배경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사실 뭐 금리 인하에 관련된 스탠스를 논의를 하더라도 개별 성과라든가 라이선스 아웃식 같이 뭐 실적까지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성과가 지금 입증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단기적인 수급이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올해도 좀 기대될 수 있는 램프업 부분에 관련된 가동률 상향 부분, 이 부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도 오히려 좀 수급적인 어떤 측면에서 양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수급 정책 구간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개별 이슈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올해 분기별 진행될 수 있는 학기 이벤트 안에서는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성과라든지 여기서 연계될 수 있는 신약의 허가 신청, 그리고 여기서 시판 허가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어떤 이 마일스톤의 유입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조정시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겠고, 알테오젠,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그런 기업들의 성과는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메인으로 두고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를 일정 정도 지분을 분배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자, 이런 말씀이실까요? 예, 두 종목에 대해서는 좀 약간 투자의 차이가 좀 있겠는데요. CDMO사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주 베이스 안에서 이익의 확장 관점, 그리고 수주의 확장 관점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1분기에 신약 허가 신청이라는 단기적 모멘텀, 향후에 마일스톤이 점진적으로 좀 유입됨에 따른 외형 확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리가켄 바이오의 역시는 뭐 추가적인 라이선스 아웃에 관련된 성과 관점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한 차이는 좀 있겠지만, 개별 이슈는 좀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였습니다. 밀릴 때마다 탄탄한 기업은 이제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전고체 테마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제조업 2개가 방향성이 다 같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통 그 제조 라인보다는 미래의 제조 라인에 대한 기대감이죠. 반도체는 그래서 이제 기판에 유리 기판이 붙는 것이고, 2차 전지는 전고체 테마가 그런 방향성 속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꿈의 배터리다, 꿈의 소재다, 이렇게 전고체가 부각되고 있는데, 정영훈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계신지요? 네, 우선 뭐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뭐 시점에서 뭐 시장에서 부각되기보다는 과거에도 항상 이제 관심을 받았었지만, 이제 한동안 좀 시장에서 이제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차에서 다음 달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이트 가동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사실상 오늘도 이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보게 되면 관련해서 뭐 유일 에너테커 같은 그러한 관련주는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뭐 소재라든지 전고체 관련해서 그러한 관련 업체들, 현대차 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뭐 오늘 뭐 크게 주가 변동이 없는 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즉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파일럿 라인이 가동한다는 것은 이제 시험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만약에 올해 연내에 시제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그러한 핵심 이제 수혜주라든지 이러한 점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이제 소재 관련해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또 양극재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현대차 그룹과 전고체 개발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비엠도 사실 오늘 뭐 전혀 시장에서 반응이 없는 것을 보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이 테마가 형성되기에는 조금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자자분들께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쨌든 주목해야 될 이슈인 건 맞습니다. 지금 뭐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개발을 해왔었는데, 이르면 한 내후년 정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고, 만일에 현대차가 이번에 올해 연내에 이러한 시제품에서 상당히 좀 유의미한 그러한 좀 성과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특히나 이제 이 범용화에 대한 부분 이 이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핵심 테마로 떠올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리 기판과 그 부분이 다르죠. 유리 기판은 한 내년조에 이제 양산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시장을 주목하는 것이고, 전고체 배터리는 이번에 3월 뭐 현대차에서 본격 가동한다라는 부분은 양산은 아닙니다. 배터리 연구동 개소식을 3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다시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고 수율 부분과 가격을 좀 잡아야 이제 상용화까지 가는 단계가 이제 탄탄하기 때문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급 특징주 보고 오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외국인인 코스피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다가 12시 30분경부터 매수 기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관도 함께 매수폭을 늘리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양 주체가 매수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우선 삼성전자를 함께 그리고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외국인은 2일째, 기관은 5거래일째 담고 있고요. 사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는 보합권에 머물렀는데 어느새 1%대까지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저하고 흐름 다시 보여줄지 기대해보고요. 외국인은 SK하이닉스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목 역시나 담았습니다. 오늘 안 담으면 섭섭한 종목이죠. 역대급 실적의 지분 인수 소식까지 나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오션 모두 함께 담았습니다. 특히 한화 오션은 1월 급등 후에 2월 들어서는 양주체의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더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양주체의 수급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확인해보면 외국인은 크래프톤 담았습니다. 샘 올트먼 방한으로 게임업계 AI 넘버원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다양한 게임주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크래프톤에 관련한 투자 전략 조금 뒤에 들어보시죠. 기관 수급도 살펴보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KB금융 매수 상위에 올려두고 있고요. APR까지 담았습니다. APR은 12%까지 급등 후에 현재도 상승하는 흐름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가장 눈에 띄는 수급의 흐름은요, 바로 JYP 엔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담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이어 순매수 상위에 담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5%대 강세를 보이면서 82,800원, 1년 중에 가장 높은 가격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숲도 함께 담았습니다. 분식 회계 이슈에 10%대 급락 출발했지만 오전장 외국인은 담은 건데요. 현재는 4%대까지 낙폭을 줄였고요. 숲은 이번 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합니다. 다른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개별 종목 장세인 시장 분위기가 잘 나타납니다. 이 섹터로 엮을 수 있는 종목들 없이 개별 이슈에 오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외국인은 젠백스 그리고 알테오젠 담았고요. 기관은 고영과 JYP 엔터, 원익 IPS, 솔브레인, 그리고 SAMG 엔터까지 매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게임주 안에서 남모르게 종가 기준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 크래프톤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수급 특징주를 몇 번 체크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이후로 아주 시장에서 큰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오늘 장 마치고 4시에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증권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시프트업에 대한 레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주가는 크래프톤에 집중되고 있고, 이건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좋아하는 걸 다 갖고 있죠. 지금 사실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3가지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이 일단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고, 물론 이제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 중인데, 이게 단일 IP 배틀그라운드만 가지고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의아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 번째는 새로운 이제 단일 IP라는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이제 신작 개발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AI를 접목해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펍지와 블루홀 같은 이제 스튜디오가 제작한 게임들 스튜디오에 이제 제작 의뢰를 하면서 지금 새 게임을 계속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새로 내놓은 게임도 지금 반응을 좀 보고 있는 중인데, 새 게임의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이게 아마 더 큰 이슈일 수 있습니다. 샘 올트만이 방한을 했을 때
카카오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만난 회사가 크래프톤이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픈 AI와 무엇을 할지 여부는 아직도 뭐 미지의 지수로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무언가 이제 AI 관련된 사업을 좀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입장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AI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로 지금 한알령 해제까지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면서 게임 업계도 중국 시장에 대한 조금 다시 확장 기조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크래프톤 요즘 뭐 시장에서 거론도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수급 특징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갈까요? 어제 8% 급락하고 오늘 절반 이상 되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만, 올해라고 해봤자 한 달 반 좀 지났는데, 안 지났죠. 한 달 반도 안 됐는데 14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하루 급락하고 오늘 바로 이렇게 반 이상 되돌리고, 이것을 에너지가 강하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올해 내내 로봇 테마가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인지도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성훈 이사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올해 내내라고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은 우리 AI라는 테마가 처음 나왔을 때를 한번 여러분들 그 기억을 이제 되돌려서 보게 되면은 항상 연초에 이런 테마가 새로 나왔을 때 그 테마가 보통 길어야 한 3월, 1월부터 시작해서 2월에서 3월 정도까지 이제 갔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장주의 역할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상한가로 이제 그 시세가 처음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뒷 배경이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로봇주들이 지금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로보티지 같은 경우가 어저께 내부자가 매도를 좀 하면서 시세가 지금 차트가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뭐 클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하나 둘씩 단기 차트를 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섹터의 힘만 놓고 본다라면은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만 놓고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는 그 시세 힘이 상당히 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 그렇지만 이제 그 섹터 내수를 대장주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실 텐데요. 결국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장주는 끝까지 살아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일단 뭐 로봇에 대한 내러티브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시세는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시세를 지금 들어가서 뭐 매매를 하시겠다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주의 경우에는 5일선이나 11선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잡고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 이동 평균선을 살펴보면서 대응하자. 그런 만큼 이제 자금 순환이 빠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로봇주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유망주 가겠습니다. 오후장 유망주 네 분께서 다양한 섹터에서 뽑아오셨는데 ISC 먼저 가겠습니다. 변영인 대표께서 준비해 주셨네요. 네. 우선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연간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의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했는데, 4분기 실적을 좀 역산해서 추정을 해보면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컨센서스를 좀 상회했지만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좀 소폭 미달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세부 데이터를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뭐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수요, 고객사의 재고 증가 부분들이 이익 기여의 어떤 우려감으로 이어졌겠고, 특히나 AI 산업에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유의하다는 관점에서 저는 계속해서 올해 확장성 관점에서 좀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사실 삼성전기는 아주 오랫동안 저평가 소외주였었는데 이제 볼 때가 된 것인지 정영훈 과장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그 IT 부품주,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로 과거에는 항상 이제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제 전자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MLCC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이런 회사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AI와 전장용 MLCC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 AI 또 자율주행 관련한 부품 기업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재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유리기판도 지금 이제 공장에서 이제 시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성장 모멘텀이 이제 붙고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지금 최근에 뭐 주가도 이제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기였고요. 그밖에 이권희 대표께서는 오늘 앞서서 저희 이야기 나눴었던 호실적 기록한 미용 의료기기 APR 주목하셨고, 그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주목하시면서 김성훈 이사께서는 신테카 바이오 오늘의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분과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